포장재와 관련된 규제들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사용을 금지하는 거,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거.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쓰지 마, 이렇게 가는 거고요. 사용하지 마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비 생활에 아주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아예 쓰지 마 라고 하기보다는 공짜로 나눠주지 마. 그러면 손님들이 내가 이걸 돈 주고 사야 돼? 그러면 나 이거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자. 쓸지 말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회용품의 비용을 매기자. 그러니까 공짜로 나눠주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공짜니까 생각 없이 막 남용하게 된다. 그래서 비용을 부과하자. 그래서 사용 금지와 무상 제공 금지 두 가지로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예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들이 매장 밖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매장 밖에서 개별 소비자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를 하려면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입, 유통 자체를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케냐 같은 곳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의 생산과 수입과 유통 자체를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매장 밖에서도 소비자들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구매해서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경기장에서의 일회용 응원용품 규제가 사실은 우리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법에서는 야구 경기장에서 구단이 야구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판매하거나 공짜로 제공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아예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지금 야구 경기장이나 이런 곳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쓰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경기장 밖에서 누군가 팔아요. 만약에 야구장 안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응원용품으로 응원하는 것 자체를 막고 싶다. 그러면은 경기장 밖에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회용품의 규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의 정확한 내용이 뭐냐라는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이런 규제 내용으로 갔을 때 어디에서 사각이 발생하는가 라는 것까지 이제 잘 살펴봐야 누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건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세한 규제의 내용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급식소 및 식품적계급, 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 적석판매 제조가공업, 다음에 목욕장, 근데 원래 법률이 개정되면서 숙박업소도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욕장과 숙박업소, 다음에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도매 및 소매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업장이 있는 것이고요. 이 사업장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일회용품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 일회용품들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사용을 금지시킬 거냐, 무상 제공을 금지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내용의 조합인 것이죠.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장, 규제 대상이 되는 일회용품, 규제의 내용, 이렇게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무상 제공 금지 쪽이 좀 강했는데요. 최근에는 사용 금지 쪽으로 규제의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옛날로 돌리려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다시 사용 금지 쪽이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식품 적계급, 그러니까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뭐 이런 것들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식품 적계급에서는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일회용 비닐 식탁보, 일회용 빨대 및 전등 막대, 일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그다음에 일회용 비닐봉투. 제일 많죠. 음식점에서의 규제 대상인 일회용품이 제일 많은데요. 2022년 11월 23일 전까지는 종이컵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장 내에서 음식점 내에서 일회용 컵은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에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자체가 금지되는 게 아니고요, 무상 제공이 금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회용 빨대와 젖는 막대도 원래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작년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이 된 것이죠. 여기서 일회용 빨대 및 젖는 막대는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와 젖는 막대를 이야기하고요, 종이 빨대나 나무로 된 젖는 막대 같은 경우에는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규제가 이렇게 대폭 강화되었는데 1년 동안 단속을 유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023년 11월 23일까지는 사용을 해도 단속은 하지 않는다. 2023년 11월 24일부터가 되면은 이제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을 하거나 비닐봉투를 나눠주거나 하게 되면은 규제에 적용을 받는다. 다음에 도매 및 소매업을 보게 되면은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규제인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1월 23일까지는 그러니까 매장 면적이 50평 이상인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가 되고요. 50평 미만인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무상 제공이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의 경우에는 돈을 받고 비닐봉투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고요. 다음에 생분해성 비닐봉투의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아도 공짜로 나눠주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2022년 11월 24일 이후부터는 동네 슈퍼, 다음에 편의점, 제과점, 하여튼 이런 곳을 통틀어서 모두 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나눠주는 것도 금지가 되었고요. 생분해성 비닐봉투의 사용도 모두 다 금지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규제가 1년간 유예가 됐으니까 2023년 11월 23일까지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동네 슈퍼나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 뭐 돈을 받고 나눠주게 되면 이거는 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법 위반인데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법 위반에 대해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는 그 전에 비닐봉투라든지 광고 선전물 같은 경우에 사용이 이미 금지가 됐었고요.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2024년 2월 27일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50실 이상의 숙박업소가 규제 대상에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호텔이나 모텔의 경우에는 이제 면도기나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이것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금지가 되는 것이죠. 이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끊고 갈게요. 피하세요.